네, 여러분들. 자, 우리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의 역과 대우는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도 같이 느끼면 훨씬 더 우리 몸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 명제의 역과 대우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필요한지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명제 지금 복습입니다. 좀 전에 했던 거에서 두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y는 모두 짝수이다 입니다. 자, 요거의 대우를 먼저 써볼게요. 선생님이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선생님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구분해 볼까요? 맞아요.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여기는 대전제이고요.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이게 가정, 그리고 두 개 모두 짝수이다가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부정도하고 자리도 바꾸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y 모두 짝수래요. 요걸 부정하니까 여기 이렇게 잘 쓸게. x 또는 y가 모이면 홀수이면, 그죠? 모두를 부정하면, 그죠? x 그리고 y가 짝수라는 거니까 또는 이 되겠죠? x가 홀수이면 x 더하기 y가 홀수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원래부터 더하기로 나와 있는 것보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홀수면 더하면 항상 홀수야 라고 말하는 게 대우 명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홀수 혹은 모두 되죠. 둘 다 홀수여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1 더하기 3 둘 다 홀수죠. 근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4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맞아요. 발레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명제가 조금 쉬운 케이스여서 사실 이걸로도 발레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더하기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걸 순서도 바꾸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들 요게 훨씬 더 판단하기 쉽고 발레를 찾기도 쉬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대우 명제를 보니까 발레가 바로 생각났고 얘가 거짓이므로 원래 명제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 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죠? 원래 명제 B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영상 시청 후 명제의 역이나 대우가 필요한 일 자신의 생각 적어보기 이쪽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갖고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내용만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P면 Q에다가 여러분들 참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항상 이렇게 참이라고 쓰는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나타내서 참이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타냅시다. 그러면 우리의 포함관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각각의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Q가 P를 이렇게 쏙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이구나, 참이구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1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두 번째, 주인공이 이번에는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주인공이 이번에는 Q는입니다. Q 입장에서는 Q가 P이기 위한
예, 필요 조건이다 입니다. 자, 선생님도 이걸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걸 하면 주어입니다. 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기억을 했냐면 자, 요렇게 B는 화살표를 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쵸? 그래서 B는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주는 겁니다. 그쵸? Q 입장에서 보면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어요. 왜 받냐면 화살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Q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뭐하고 있다? 화살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기억을 하도록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P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줘. 그래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어. 왜?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선생님 이거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얘가 지금 참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그렇죠. 충분한 조건이죠. 그런데 반대로 동물은 사람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사람이려면 일단 동물은 무조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있나요? 네, 만약에 특히 B면 Q이다도 참인데, 그쵸? B면 Q이다도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우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얘만 빨간색이 아니네. 네. 자, 특히 이런 상황일 때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특별한 케이스는 이 두 개 이런 화살표 쓴다는 것 자체가 P하고 Q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조건이야 라고 보는 거고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두 말이 어떤 뜻이다? 동치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그쵸? P하고 Q가 서로 같은 말이다. 그쵸? 같은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 명제를 보면서 얘가 지금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P가 지금 요 진리집합 자, 정수가 가장 작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고 얘가 참인 것만 우리는 충분 필요 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를 하려면 판별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쓰면 정수고요. 자, 그 위에 실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실수보다 더 큰 집합, 복소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옆에다 쓸까요? P면 Q이다 참이죠. 맞죠, 여러분들? P면 Q이면 R이다도 참입니다. 그 다음은 모두 참이에요. P면 맞아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P면 R이다도 참이죠. 그쵸?
예, 요렇게 세 가지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선생님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예, P는 Q이기 위한 혹은 Q는 R이기 위한 하나 더 R은 P이기 위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P가 주인공입니다. P는 충분하니까 주고 있죠.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Q는 R한테 예 충분하니까 주고 있죠. 화살표를 충분 조건. 자 R 입장에서 보면 R은 P이기 위해서 예,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1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함관계 써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 참인명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써봅니다. 그쵸? 써보고 그 다음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판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밴드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